군 복무 대신 사회 복무. 이 대체 복무 제도가 그래서 요즘 참 뜨겁습니다. 범상치 않은 드리블. 농구 선수 저리 가랍니다. 39살의 이항범 씨. 그는 정말로 한때 주목받은 프로농구 선수였다는군요. 고졸로는 이제 최초로 제가 프로에 입문한 선수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으로 또 프로 된 선수가 최초였어요, 우리나라. 진짜 키 작은 선수가 농구 프로에 들어갔다 해서 정말로 뭐랄까 이제 정말 꿈을 이런 게 인간승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사회면까지 좀 입시가 돼가지고. 그의 키 168cm. 키 작은 이 농구 선수는 수많은 단신들의 희망이었죠. 그러나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국군 체육부대에 선발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군대를 다녀왔죠. 군대는 28사단 포병부대로 가서 거기 이제 군수과 거기서 이제 워드 업무라는 행정 업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행정 업무 하는 게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되게 당황스러웠고, 군대를 그때 이제 현역으로 저는 2년 2개월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주위에서도 이제 뭐 농구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아무리 제가 제 기량을 인정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뭐 맨날 공을 잡았던 선수인데 그래야지 또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보면 2년 2개월 뭐 농구를 공을 거의 뭐 휴가 때 빼고는 만지지 못하니까 아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저도 꿈을 접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선수로서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항범 씨 나이 7살에 농구공을 처음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꿈은 언제나 한결같았죠. 하지만 고비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부터 한 번은 가야 하는 군대, 프로팀 입단까지. 그 과정에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선수의 꿈을 결국 접고 말았습니다. 몇 번 일어나려고도 했는데요. 그게 참 쉽지 않았답니다. 요즘 항범 씨는 일반인들에게 농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영훈 선수 왼쪽이에요. 왼쪽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 실수하려고 배우는 거야. 꼭 1, 2, 3 1, 2, 3. 그의 오른손엔 역시 농구공. 농구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잘했어. 하나의 국가대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농구로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솔직히 고생을 또 수고를 저는 너무나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보상은 솔직히 저는 선수로서는 찬성인 편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부딪히자. 항범 씨 같은 사람도 있지만 유혹에 그만 넘어가기도 합니다. 성악 유망주들이 모인 서울의 한 유명 대학.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무더기로 살을 찌웠다가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 있었죠. 불과 2달 전 일입니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빨라지 말고 현역을 피하고 싶어서라니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예술인과 군대의 공생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이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휘자로 왕성한 활동 중인 양태갑 씨. 지휘자 양태갑 씨의 원래 전공도 성악이었습니다. 그 역시 30살 늦은 입대를 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후배들을 보는 그의 시각은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그때도 체중 때문에 저도 거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살을 찌워서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은 제가 그때 군 입대할 때도 저도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한면으로는 또 측은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기 때문에. 입대 전 바리톤으로 탄탄대로를 걷던 태갑 씨. 그런데 군 복무 시절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희귀병에 걸렸답니다. 나이 30에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었다면 모든 걸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니스트가 10손가락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런 느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이 30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군악대로 복무했던 양태갑 씨.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군요. 휴가 때 큰 병원을 다녀온 후에야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면 낫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걸요. 병원에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단언했죠. 이제 성악병 같은 경우는 군가 녹음, 해군 군가, 공군 군가, 해병대 군가, 모든 그런 군가들을 총 집합해서 저희들이 녹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과중되죠. 성악도 어느 정도 하면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잠도 못 잔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 밤마다 구타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정신도 좀 몽롱하고 굉장히 공황 상태라고 그럴까요? 단순 성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겪는 성대 결절이나 그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걸 방치했죠. 의가사 제대.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죠. 그렇게 그의 힘겨웠던 군생활은 1년이 안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또 한 번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타깝게 도와주신 분도 계신 반면에 군의관들도 의무심사 볼 때 이런 정도예요. 제가 한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야, 너 두 손 다 올려봐.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하나부터 10까지 손가락 세봐. 했어요. 야, 저 전방으로 보내. 방아쇠는 닿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군의관이 있었어요. 시작. 다시 노래하기까지 14년간 눈물나게 노력했습니다. 성대 근육을 단련시키고 목을 아끼려고 수화까지 배웠는데요. 지금 이렇게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병역이라는 게 몸을 써서 해야 돼. 자기 몸을 나라를 위해 바치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저도 지원을 해서 갔지만 사고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품었을 때는, 군인으로 품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군에 대한 어떤 그 신임도나 군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두고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
사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그만큼 군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인데요. 모든 청춘에게 군대란 차가운 단절입니다. 그 경계선 너머를 지켜보는 가족도 힘이 들죠. 사실 아들보다 더 떨고 있는 건 이 세상 엄마들인지도 모릅니다. 20년을 어쨌든 품 안에서 길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새로운 세계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세계로 간다. 아유, 잠깐. 몰랐어요. 예. 그때 기억나시나 봐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소설가이기도 한 김별아 씨. 아들이 올해 4월에 건강하게 전역했지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편집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만 좀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해준 뜨거운 날. 한 달이 한없이 더디고도 문득 빠르게 낯선 시간처럼 지났다. 훈련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니 앞으로 뿔뿔이 흩어져 다시 볼 기약이 없는 생활관 동기들과 좋은 시간 가지렴. 그야말로 동고동락, 힘든 와중에도 즐거웠던 일들이 그들과 함께였기에 가능하지 않았겠니? 아들이 훈련소에 있는 38일 동안 매일 편지를 썼는데요. 그게 엄마에겐 기도 같은 거였다고 합니다. 엄마의 21개월도 편치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 해가 정말 더웠거든요. 올해도 더웠지만 그 해가 너무 더웠는데 아들을 신교대를 보내고 제가 한 번도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아들이 더운 데서 고생할 거를 생각하니까 혼자 에어컨을 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굉장히 에어컨이 잘 나왔다고 잘 나와서 자기 감기 걸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위가 한창인 6월에 입대한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들은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에 군복을 입었겠죠. 모든 가정이 그렇게 내주는 아들입니다. 다들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요.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배부른 소리냐 이러지만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잖아요. 이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군대는 여전히 경직된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폐쇄된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이 고립감, 단절감은 똑같거나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21개월 동안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아들 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바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내가 보냈던 그대로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보낸 모든 부모님, 엄마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양반들은 왜 그렇게 면제 사유가 많은지.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국민 개병제. 이게 있어서 남자면 누구나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군복무가 어렵고 힘들어요.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전협정 체제에서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군 복무 자체가 만만치 않다. 이것이 두 번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가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됐어요.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까지도 군에 가고 안 가고가 청문회나 이런 데 핫 이슈가 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있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특혜로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